들어 보이는 일이 보통이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간추릴 수 있는 이렇게 추상적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은 이런 특성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진술의 주제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글쓰기의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봅시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농민 이경혜 씨의 자결은 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진술이겠습니까? 추상적인 진술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진술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은 주제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거 문장은 될 수 있겠죠. 뒷받침 문장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제문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오늘날 가난한 전 세계의 민중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더 상세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진술일 때 우리가 주제문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주제문인지는 알았으니까 주제문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써야 하는가, 주제문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주제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제문은 반드시 논쟁이 가능한 주제여야 한다. 이 말은 하나 이상의 다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너무나 자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명제는 토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주관성을 포함한 문장일 때 주제문으로서의 요건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으로 글을 쓸까봐 사실 두렵긴 합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객관적인 사실로만 쓰여진 경우에는 그것이 어때요?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미와 같은 것들이 다소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주제문 특성 보지요. 주제문은 전체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근거를 개략적으로 밝히면 독자들은 논리 전개 방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문 안에 이 문단에서 이루어질 논증의 구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주제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간명하게 포함되지 않게 되면요, 사실 주제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져서 좋지 않은 문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제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흘러갈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주제문은 충족되고 있지요. 예컨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문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 뒤에 구체적인 진술의 과정에서 가난한 민중들의 삶의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위협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상이 서술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이 문장 안에는 어떻게 뒷받침 문장이 나올지 예측 가능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좋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가보죠. 세 번째입니다. 주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작가에게만 중요한 것이라면 글은 따분할 것이고 사람들은 무관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제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글 전체의 주제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글을 누가 굳이 읽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독창적인 견해가 피력될 때 좋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자신의 확신을 갖고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쓸 내용이 없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죠.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자신이 이걸 얘기함에 있어서 충분히 어때요? 더 말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제문 딱 써놓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언이죠. 선언. 그렇죠. 난 이렇다 라고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죠. 5번째, 보다 발전적인 주제문이라면 이와 관련된 주요 갈등적인 요소나 논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대한 주제문처럼 갈등적인 요소, 논쟁 지점들이 있는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와 4번째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지요. 즉 다시 말하면 상대의 비판도 있고 반론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반론도 할 수 있고 이러면 풍부하게 논지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다면 훨씬 더 상세하게 풀었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좋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전체 글의 주제문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소주제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은 소주제문 안에도 많은 그 가치, 의미적인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논쟁적 지점들에 대한 자기 견해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하나의 자기 논리를 형성하게 되는 전체의 글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주제문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제문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부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끌어내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제문을 만들 수 있는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최근 대중매체들이 젊은이들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합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 걸 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의심도 들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죠. 먼저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상세화하고 또 그것의 원인들을 객관적인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즉 객관적 상세화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자기 견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객관적 상세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최근 대중매체들이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에만 관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만 관여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연결되고 있죠.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상세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